안녕하세요. 맘땡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대인 면접 이대령 하는 날 5탄이네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서류 기반 평가 답변 포인트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 점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저 서류 기반에 지금 많이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은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서류 면접, 신청 면접이죠. 근데 서류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꼬리 물기 질문이 있죠. 근데 그 점은 제가 8탄에서 나중에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서류 기반 질문에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미 깊은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라라는 그런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회성으로서 특히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공동체 의식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여러분들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활동마다 배운 점과 그다음에 또 봉사활동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점까지 물어보는 그런 대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 깊은 봉사활동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본인은 A라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봉사활동을 이 활동하면서 어떤 역량과 어떤 사회적 인식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B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하면 차이가 있는 거. 봉사활동마다 배운 점이 각기 다르고 봉사활동마다 어떤 사회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겠죠.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진로와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4번 문항에서 작성을 했죠. 그런데 이제 평가자 바뀌면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서 이 점을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한 번 더 확인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확인, 서류 진위 여부를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학생이 이쪽 진로에 비해서 정말 뚜렷한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은 꼭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세 번째로 서류 기반으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활동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답변 포인트는요, 강점으로 드러내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강점은 자기 진로와 관련된 강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기왕이면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집어넣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매우 좋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를 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변화냐면 그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느낌도 될 수도 있고 활동 이후 실천 계획 이런 점들을 꼭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고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는 건 상기부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활동은 서류 기반은 평가자가 물어보기 때문에 의미 깊은 활동에 대해서 변화, 그 이후 실천 계획, 그 점 꼭꼭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럼 이 동아리 활동 뭐 했죠? 라는 그런 질문을 반드시 평가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주던 역할이 무엇이었죠? 그럼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 질문 분명히 질문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창체 활동, 여러분들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스이기 때문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최소 지원한 전공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동아리 활동을 보면 당연히 동아리 선택할 때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고 있죠. 일단 두 번째 명심하실 게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동아리를 기점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2년이면 더 좋겠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꾸준히 이어진 동아리면 정말 매우 정말 좋은 소재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원한 전공과 관련이 있고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동아리가 있는 것만 답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딱 뭐 조금 하고 말았다 이건 좀 메리트가 없어요. 또한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에피소드나 구체적인 사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결과물은 무엇이 있죠? 보통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도 하고 어떤 발표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주된 역할을 했는지, 근데 그 주된 역할을 하면서 뭣도 어필할 수 있겠죠? 전공에 대한 열정, 이해도도 어필할 수 있고 학업 역량도 어필할 수 있지만 반면에 여러분의 인성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어필하기 위한 답변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뭐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수상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3 때 일단 고1 수상이 반영되는데 이제 의미 있었던 상이 무엇이냐 종종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능한 정권과 관련해서 경시대회 수상을 말하는 게 그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 수상보다는 개인 수상 내역이 더 좋은데 기왕이면은 이 상해, 그러니까 그 상해 수상 동기라든지 과정 결과 변화든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 왜 그 상을 준비했는지, 왜 그 수상 대회를 준비했는지 그 동기. 근데 동기를 준비할 때 이래야죠. 아, 꼭 상을 타서 뭐 대학교 잘 가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자기의 어떤 역량,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점에 관해서 그 상을 꼭 도전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도전 정신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일단 상을 준비하는 과정, 결과, 변화 그리고 나서 수상하고 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또 발전하고 어떤 점을 더 배우고 싶다라든지 그런 점들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 지금 AI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알파고 이후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알파고 이후로 여러분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을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4차 산업과 AI를 정말 그냥 뭐 공대, 뭐 자연계열만 관련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크나큰 착각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여러분들도 면접에서 여러분의 진로에 어떻게 AI를 연계시킬 수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연계시킨 사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AI와 연계시킬 것인지 그 점 꼭 답변 준비하시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도 요즘 융합형 인재로 선호하고요. 또는 글로벌 인재, 그냥 다양한 능력, 4차 산업 혁명과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 교육학과 면접을 봤어요. 근데 영어 교육학과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영어 교육학과가 관련해서 AI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만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행정과,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경영학과 뭐든지 다 이 점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당연히 의예과도 물어봤습니다. 의예과에서 앞으로 AI가 어떻게 더 뭐 의료 산업 발전시킬 것을 그건 당연히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인문계열 아이들 AI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나는 상관없는데 자연계열 아이들 뭐 공대 아이들만 상관이 있겠지 전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인문계열과도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